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좀 얘기할 테니까 강의를 계속 들으면 돼.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공부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하모닉 포텐셜인 경우, 다시 말하면 다음과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가 프리퀀시가 하나인 거죠. 이 경우에 우리가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 람다의 퍼스트 오더까지 계산한 거를 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한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내가 펜으로 관심 있는 거는 우리가 시간이 아주 길게 가는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물론 오랜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t가 굉장히 커질 때를 보고 싶은 거예요. t가 굉장히 커질 때는 이게 굉장히 오실레이션을 빨리 하기 때문에 오실레이션을 하지 않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너지 차이가 K, 원래 K라는 것에서 M으로 올 때 에너지 차이가 H와 오메가만큼 차이가 나는, 이게 EM이 더 크면, 파이널 스테이트 에너지가 이니셜 스테이트보다 더 크면 그만큼 H와 오메가만큼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고, 이게 작으면 H와 오메가만큼이 나갔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요 부호는 전체 그 시스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우리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 이거예요. 굉장히 복잡하니까 우리 어떻게 하냐면, 여기 요 괄호 안에 있는 함수의 형태를 봅시다. 괄호 안에 있는 함수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잖아.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요양을 델타라고 놓고 요 괄호 안에 있는 형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F 델타는, 지금 우리 관심 있는 게 아까 2분의 델타의 제곱이 분모에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쓰고, 다음과 같은 함수를 보겠다는 거죠. 물론 델타는 우리 앞에는 요양을 좀 더 엄밀하게 다시 풀어서 쓰면, 뭐 엄밀하다는 것보다는 그냥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은 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t에 대한 함수로 보면 델타에 대한 함수로 보자 이거예요. 델타에 대한 함수로 보면 가만히 있어보자. 그냥 그리는 것보다 같이 자가 있으니까 깨끗하게 예쁘게 한번 그려보자. 어디. 오, 똑바로 그려지는데? 다음과 같이 돼 있으면 이게 델타. 그리고 보면 우리가 뭐 디프렉션 패턴 같은 거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요거의 스퀘어 루트인 델타분의 사인 델타 t면 이렇게 오실레이팅 하는 펑션이지만,
우리 그게 전부 다 제곱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분모에 델타 제곱분의 1이 있으니까 이게 델타가 0으로 갈 때 다이버지 하냐 싶지만 델타가 0으로 갈 때는 이게 델타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리밋을 취하면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가죠. 그래서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가고 다음과 같아. 여러분들이 뭐 디프렉션 패턴 같은 거 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다음 같은 함수가 나타나는데 이거의 최대값은 여기 얼마야? 델타가 0으로 갈 때 t제곱이네. t제곱. 그 다음에 0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죠? 2분의 델타 t가 파이의 정수배가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다음과 같은 피크를 가진 게 되죠. 별 도움이 안 되나? 아니지. 우리가 t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요 첫 번째 미니멈이 나타나는 간격이 점점 좁아지죠. 간격이 좁아지고 요 크기가 이 크기는 점점 작아져. 그렇지만 전체 넓이는 일정하고, 그죠? t가 커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t가 점점 커지면 이게 델타가 제로인 곳에서 샤프한 픽이 있는, 여러분들이 수리물리에서 수리물리를 들었다면 이게 델타 펑션의 레프레젠테이션 중에 하나예요. 델타 펑션을 가우시안 함수로 정해서 가우시안의 폭이 아주 줄어드는 걸로 정하거나 혹은 다음과 같이 디프렉션 패턴으로 주어지는 양에서 델타를 0으로 보내는 경우.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작아지고 여기가 간격은 아주 작아지면서 크기는 t가 점점 커지니까 높아지는.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에는 어떤 람다에 대해서 이상한 펑션이 아니라 스무드 펑션인 경우, 임의의 델타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를 적분을 해봐. d델타. 이거를 적분을 하면 딴 데 기여는 거의 무시할 수 있고 요거는 f가 0인 값에서만 큰 거니까 요게 f가 0인 값으로 approximate를 해도 괜찮을 거라 이거예요. 그럼 0인 값으로 그러면 0이면 f0이면 0을 앞으로 끄집어내. f0. 이 적분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 안에 있는 2분의 t 델타를 y라고 놓으면 이 안에 있는 적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델타가 t분의 2y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t분의 2에다가 dy 그 다음에 델타 제곱 4 이거죠. 이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나? 다 끄집어내면 4는 없어지고 2t
이거 F0가 빠졌네. F0. 다음과 같은 적분으로 바뀌죠. 이 적분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숙제로 내야 되나? 그냥 답만 얘기해요. 이게 파이. 그래서 이 결과는 F0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요게 t가 커지면은 디스트리뷰션으로 델타가 0인 곳에서만 피크가 있고 나머지는 0이 되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계산을 보면 위에 있는 항상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건 위에 있는 이무의 스무드한 펑션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2파이 t f0 그러니까 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2파이 t 델타가 요거죠. 근데 델타 밑에 분모가 있으니까 h바분의 a는 이게 h바 곱하기 델타 a죠. 그러니까 h바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h바 델타 em0 ek0 이렇게 쓸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이제 요거를 디스트리뷰션으로 쓰죠. 근데 문제는 시간에 비례하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t가 무한대로 가면 람다가 아무리 작아도 t가 람다 스퀘어 분의 1보다 훨씬 커지면 이게 1보다 커질 수 있죠.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떤 시스템이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다시 또 똑같은 값을 계속 갖다 줬을 때 계속 똑같은 트랜지션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는 문제가 있는 양이에요. 시간에 비례하는 양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건 별로 안 좋아. 이거 어떡하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이거를 구한 다음과 같은 양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t에 비례한다는 거야.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그럼 t가 무한대로 가면 다이버지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거 하지 말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러지 말고 단위 시간당. 트랜지션 레이트를 계산. 단위 시간당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이 감마를 어떻게 하냐면 P의 T 혹은 엄밀하게는 dP, dt 단위 시간당의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트랜지션 레이트는 우리가 쓴 걸 보면 K에서 M으로 가는 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었다는 거죠. 이게 펜을 바꿀 때가 됐네.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페르미의 골든 룰이라고 불러요. 이 결과를 보면 요거는 요 안에 있는 델타 펑션이 있기 때문에 요 조건을 만족해야만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색깔이 물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온 건 우리가 앞에서 하모닉 포텐셜을 요거를 썼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두 개의 부호가. 그래서 뭐냐면 이게 EM이 H바 오메가가 항상 양수면 이게 양수인 경우에는 위에 있는 플러스 H바 오메가인 경우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파이널 스테이트가 에너지가 더 크니까 이 퀀텀이 이 시스템에 들어와야 되죠. 이게 플러스 H바 위에 있는 플러스 H바 오메가인 경우 EM0 음수일 때는 H바 오메가 항상 양수니까 요때는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 e to the 플러스 I 오메가 t가 기여해서 마이너스 H바 오메가인 거 여기 썼네. 이건 퀀텀이 방출되는 거. 방출 다음과 같이 에너지 소위 말하는 여기 있는 요 페르미 골든 룰에서 요 양은 시스템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일단 만족하는 트랜지션 레이트. 근데 이름도 멋있는 페르미의 골든 룰을 썼지만 이 자체는 아직 불편해. 뭐가 불편하죠? 트랜지션 레이트는 넘버예요. 이것도 넘버야. 이건 넘버가 아니야. 이건 디스트리뷰션이죠. 우리가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측정한 양이 디스트리뷰션으로 우리 구하지 않죠. 디스트리뷰션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항상 어느 구간에 대해서 더하지.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아주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아주 페르미 골든 룰이 예쁘게 표현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게 문제는 이게 델타 펑션이 있기 때문에 델타 펑션인 걸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으로 분포되어 있는 거로 하죠. 이 때문에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지금 업소션이랑 이미션 두 개를 다 한꺼번에 동시에 보려니까 헷갈리니까 우리 처음에 이미션만 생각해 봅시다. 이미션만 생각해 본다는 거는 요 밑에 요거 요 플러스 I 오메가 t로 주어진 요 형태를 보겠다는 건데 이미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 어떤 뭐 입자가 있든 뭐가 있든 K라는 상태에 있었어. 그게 어떻게 트랜지션이 되냐면 M이라는 스테이트로 내려오면서 뭐
포톤이면 포톤 아니면 다른 퀀텀. 우리 이 퀀텀이 아직 뭔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나와요. 이게 이미트가 되는 프로세스죠. 이미트가 되는 요거의 에너지는 다음 같은 에너지 컨서베이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예요. 그럼 에너지 컨서베이션에서 나오는 퀀텀이 유일하게 한 방향으로만 결정이 되냐? 그건 아니죠. 에너지를 픽스했다고 해서 나오는 입자의 상태가 유일하게 하나만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프리 파티클이라고 하면 프리 파티클의 에너지가 2n분의 p제곱인데 2n분의 p제곱을 픽스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유일하게 한 방향으로만 나와요? 아니죠. 모든 방향으로 다 나올 수 있죠. 그걸 전부 다 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모든 방향, 그러니까 모멘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정해도 모멘텀에 대한 소위 모멘텀 스페이스가 있죠.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이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만족하는 모든 파이널 스테이트를 더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P가 픽스가 돼 있지만 거기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멘텀 스페이스를 우리가 흔히 페이스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페이스 스페이스에서 이거를 썸을 한 파이널 스테이트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직 이게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아직 이게 디스트리뷰션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거는 한 상태가 아니라 여러 상태가 소위 디제너러시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부 모든 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합해 보도록 하는데 우리 그런 걸 우리가 페이스 스페이스에 대한 썸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페이스 스페이스는 우리가 어떻게 정하냐? 뭐 페이스 스페이스에 대한 형태를 본다고 하지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뭐죠? 이렇게 나가는 K에서 M으로 가는 뭐 애텀이 있고 나오는 퀀텀에 대한 모든 스테이트를 썸을 해야 돼. 스테이트를 썸을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의 개수에 대해서 합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가 더해야 된다는 건 여기 더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 가능한 상태의 수, 상태의 모멘텀을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능한 상태의 수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디제너러시를 전부 다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태의 수를 더해야 되는데 그럼 상태의 수를 페이스 스페이스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지금 관심 있는 건 여기 앞에서 KM은 우리가 예를 들면 애텀의 하이드로젠 애텀의 뭐 excited state, ground state일 수 있어요. 그죠? 여기는 나오는 파이널 스테이트에 예를 들어서 포톤이 나온다. 그럼 포톤에 대한 썸을 여기는 하나도 안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포톤에 대한 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뭐 전자가 튀어나올 수도 있죠. 저 바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전자가 툭 튀어나올 수도 있죠. 원자핵에서 원자핵 하나가 툭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툭 튀어나오면 뭐 기존의 원자나 원자핵이랑 상호작용도 있겠지만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어프록스 그 포스의 레인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나온 입자는 프리 파티클로 생각하는 거예요. 프리 파티클인 겁니다. 상태의 수,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만족하는 가능한 상태의 개수가 얼마냐 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프리 파티클은 뭘로 쓸 수 있죠? 플레인 웨이브로 쓸 수 있죠. 웨이브 펑션을 쓰면.
여기 사인은 우리 아까 phi k, phi m이랑은 상관없이 나오는 핑계 나오는 퀀텀 플레인 웨이브. 프리 파티클을 해요. 근데 프리 파티클은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아주 좋은 아주 간단한 시스템이지만 양자역학적으로는 아주 불편한 시스템이에요. 왜 불편하냐? 웨이브 펑션은 우리가 웨이브 펑션이 probability amplitude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스퀘어 인테그러블을 해야 돼. 그죠? 다시 말하면 절대값의 제곱을 모든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유한한 값이 돼서 그 유한한 값으로 나눠주면 항상 절대값의 제곱을 모두 합한 게 1이 되는 probability의 의미가 되도록 하는 소위 스퀘어 인테그러빌리티를 항상 만족을 해야 되죠. 근데 플레인 웨이브는 안 그래. 플레인 웨이브는 저걸 절대값 제곱하면 1이죠.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 적분하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퀘어 인테그러블한 앰플리튜드가 아니에요. 문제죠. 그래서 이 양자역학의 가장 큰 아이러니 중에 하나는 가장 간단한 입자가 가장 양자역학적으로 다루기 힘든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다루냐? 다루는 방법은 쉬워. 쉬운 게 아니라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방법은 지저분해요. 첫 번째 방법은 플레인 웨이브라는 게 세상에 어딨냐. 플레인 웨이브라면은 모든 공간에 있을 확률이 다 똑같아. 세상에 그런 입자가 어딨어. 항상 우리가 입자를 측정한다는 것은 지구에서 실험을 하면 지구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태양계 혹은 뭐 안드로메다 이런 데서는 보면은 아주 로컬라이즈 된 곳에 있는 거죠. 로컬라이즈 된 파티클은 우리가 어떻게 기술하죠? 웨이브 패킷으로 기술하죠. 웨이브 패킷은 어떻게 기술하죠? 플레인 웨이브에서 모멘텀과 다른 웨이브들을 적당히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부분에서만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라는 웨이브 패킷을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입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신경을 쓰지 말고 probability flow, probability current, 단위 시간당 입자가 몇 개가 지나가냐 하는 커런트를 가지고 보자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원 디멘셔널 포텐셜 웨를 볼 때 전부 다 probability current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후반부에서 스캐터링에 대해서 배울 때는 플레인 웨이브를 쓰고 probability current로 기술을 할 거예요. 가장 그걸 다루기 쉬운 거라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게 플레인 웨이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1차원이라면 우리가 관심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마이너스 L부터 L까지라고 치자. 그럼 요 안에서는 플레인 웨이브야. 물론 내가 지금 플레인 웨이브가 컴플렉스 넘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 없어. 이 중에 리얼 파트라고 하면 요 바깥에서는 0이야. 소위 로컬라이즈드 웨이브 패킷을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든 건 플레인 웨이브랑은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가 없어지려면 여기서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하려면 다른 컴포넌트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만 L이 굉장히 커지면 다른 컴포넌트는 무시해도 괜찮아. 요거만 가지고 보면 돼. 그래서 요 방법으로 보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입자를 상자 안에 넣는 거야. 상자 안에 넣는 거예요.
그 상자의 볼륨을 V라고 하면 상자로 노멀라이즈 하면 돼. 이러면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B분의 1 확률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아비트러리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실험실의 부피. 근데 우리가 플레인 웨이브를 지구의 크기로 잡으면 이 안에서는 여기서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 신경 쓰지 않지. 소위 피직스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예요. 밖에서 무슨 일이 나도 우리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피직스를 보는데 100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의 파동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로컬라이즈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비트러리하게 임의로 노멀리제이션 팩터를 집어넣었어요. 뭘로? 우리가 로컬라이즈한 이곳의 볼륨으로, 부피로. 그렇지만 아까 말한 그럼 우리가 말한 이 피직스는 이 L이 이 사이즈보다 크기만 하다면 L이 얼마가 되든 별 신경을 안 쓰면 우리가 관심 있는 피직스는 이거에 인디펜던트 해야 될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산했는데 이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존하는 답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혹은 구한 값이 물리적인 양이 아닐 수 있죠.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했죠.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내가 왜 이렇게 무슨 복잡한 얘기를 하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라고?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만족하는 파이널 스테이트 파티클의 가능한 상태의 수, 디제너러시를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할 때 웨이브 펑션을 일단 셋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웨이브 펑션을 그 다음에 웨이브 펑션이 주어지면 우리가 임의의 바운더리를 결정했지만 파동의 바운더리를 결정하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반드시 줘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흔히 주는 게 periodic boundary condition.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제로로 했지만 우리 이걸 원점이라고 해. 원점에서 L까지. 이게 뭐냐면 X에서 L만큼 간 거는 원래 거랑 같고 Y쪽으로도 L만큼 이동한 거랑 같고 이게 전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periodic boundary condition 쓰면 조건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걸 쓰면 e to the I pxl 가 이거랑 두 번째 거는 Y쪽으로 보면 Z축으로 보면 이게 1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여기는 요양, 여기는 요양, 여기는 요양이 각각 2파의 정수배가 되는 거죠. 인티저라는 거는 양수, 음수 다 다음과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퀀타이즈가 되죠. 박스에다 넣으면 퀀타이즈가 되죠. 모멘텀이. 물론 박스의 크기를 무지 크게 만들면 퀀타이즈 된 양이 그 사이의 간격이 아주 작아져서 거의 컨티뉴어스하게 볼 수는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갖는 질문이 있죠. 우리가 지난 학기에 1차원 인피니트 포텐셜 웰로 할 때는 양쪽 페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이 아니라 한쪽과 양쪽에서 웨이브 펑션이 0이 되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구했는데요. 그걸 쓰면 안 되나요? 그걸 써도 되죠. 그걸 쓰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아니라 그때는 사인으로 나타나죠. 사인 pxx 아니지, 이거 어떻게 쓰나? sin pxl py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0이 되죠. 이게 0이 되는 건 px가 그다음을 잘못 썼네. px가 l분의 h바 곱하기 파이의 정수배예요. 이게 두 배만큼 차이, 2가 차이가 나죠. 파이의 정수배죠. 이때는 px가 h바 파이에 다른데요. 어떡하죠? 이건 포지티브, 네거티브 인티저 다, 이거는 포지티브 인티저만. 그죠? 그러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이 약간 달라요. 하지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계산해 보면 결국 같아요. 내가 나중에 이거를 다르게 계산하는 거를 할까? 하여튼 바운더리에 상관없이 우리 지금 이걸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는 거는 모든 n1 델타 n1, 델타 n2, 델타 n3라는 게 뭐냐면 n1, n2, n3의 합이 뭐냐면 px 카이네틱 에너지를 쭉 쓸 수 있죠. 2n분의 px제곱 플러스 py제곱 플러스 p제곱이 아까 그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만족한 그걸 만족하는 것 중에 이거를 그 스테이트를 전부 더하면 n 벡터라고 써서 마치 3차원 유클리드 공간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n1, n2, n3 스페이스에서 보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정수로만 이루어진 집합이죠. 근데 n1, n2, n3에 대한 썸인데 우리가 n1이 n2, n3가 작은 경우에는 디스크리트한 썸이지만 n1, n2, n3가 굉장히 커지면 그 상태의 개수를 세는 거는 사실 n을 연속적인 이게 굉장히 커지면 볼륨이 아주 커지면 n이 상당히 커져야 되죠. px가 적당한 값을 가지려면 관심 h바 정도 크기를 가지려면 l이 굉장히 커지면 n1, n2, n3가 굉장히 커져야 되죠. 그러면 이거를 거의 연속적인 지금 처음에는 n1, n2, n3를 인티저라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커지면 연속적인 걸로 생각하고 앞에 있는 그럼 썸은 당연히 적분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 물론 나오는 D3승에는 물론 DN1, DN2, DN3죠. 상태의 수예요. 상태의 수인데 우리 앞에서 요 관계가 있으니까 요거를 PX, PY, PZ 모멘텀으로 쓸 수 있죠. L의 3승이 V니까 이게 바로 그래서 상태의 개수를 더하는 게 뭐냐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적분 쓸 수 있는 거예요.
모멘텀 스피드, 다시 말하면 페이스 스페이스에서의 적분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션을 본 거니까 페르미 골든 룰이 이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H바 오메가를 E라고 씁시다.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불편하죠. 이건 아직 디스트리뷰션으로 돼 있지 않나요? 여기 적분이 있잖아. 그건 모멘텀인데요. 이거 에너지인데요. 에너지와 이렇게 모멘텀이니까 이거를 에너지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을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디스트리뷰션이 아니죠. 잠깐. 근데 여기 아직 우리가 임의로 도입한 볼륨 B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언피지컬한 값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 파이널 스테이트 파티클의 요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밑에 1 over B가 있죠. 요거랑 캔슬이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양을 뭘 쓰나 색깔을 좀 그냥 쓰면은 지저분해지니까 색깔을 요거는 좀 약간 바꿔서 지금 쓰면 안 되겠네. 지금 좀 이따가. 그래서 이제 보면 적분을 해야지. 그러면 모멘텀에 대한 적분을 하려니까 적분을 해야죠. D3승 P는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로 쓰면 솔리드 앵글, 모멘텀에 대한 솔리드 앵글, 우리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적분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R제곱 DR 대신에 P제곱 DP를 써야 되겠지. 다시 말하면 솔리드 앵글은 모멘텀 적당한 좌표축을 잡아서 폴라 앵글, 요게 d 오메가 p에 대한 정의고 P제곱 D제곱 P제곱 DP 다음과 같이 써야 되죠. 그래서 요 양을 다시 쓰면 인테그랄 d 오메가 p v d파 h바의 3승 인테그랄 dp p제곱 우리 에너지 컨서베이션 잘 보려면 이게 파이널 스테이트 에너지고 이게 이니셜 스테이트 에너지니까 우리 이렇게 쓰면 상관이 없고 이건 에너지에 대한 델타 펑션인데 이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이걸 바꾸면 되지 뭐. DE DP DE P죠. 이렇게 바꿔 쓰면 되죠. 그러면 요거에다가
요거 다 곱한 거에 대해서 2에 대해서 적분을 해. 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요 양에 대해서 말로 하는 것보다 쓰는 게 낫지. 2파이 오버 h바 이 양에다가 뭘 대입하면 된다고? 2 대신에 2 K0 마이너스 2M0 이걸 대입하면 되죠. 델타 펑션이라는 거니까. 우리 이걸 쓰면 된다 이거. 그래서 여기 있는 요양. 요양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드디어 색깔을 바꿔야지. 예쁜 색. 물론 요걸로 픽스한 양이 요걸로 집어넣은 거지만 요걸로 고정을 한 거지만 보면 여기 있는 요양 요양을 보면 조금 아까 내가 요 색깔칠한 요걸 보면 V 2파이 h바의 3승 d 오메가 p p제곱 dpd 우리 다시 쓰면 우리 뭐였더라? 위에 있는 건 이거였잖아. 이거죠. 여기 있는 요 양이 뭐였죠? D3승 N이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단위 에너지당 상태의 수야. 그죠? 그래서 요 양을 우리가 흔히 로라고 쓰고 density of states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로 써서 쓰면 뭐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물론 이렇게 그냥 써서 2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2는 반드시 아까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만족하는 거 EK0 EM0를 대입한 값의 density of states라는 거를 머릿속에다 생각해 놓고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은 좋아. 말은 좋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요거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P 스퀘어고 DPD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솔리드 앵글에서 적분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요 P 스퀘어 DPD 근데 여기는 요거는 DEDP의 역수죠. DEDP가 뭐지? E를 H바 오메가라고 쓰고 P를 H바 K라고 쓰면 DEDP D 오메가 DK죠. 전자기학에서 여러분들이 D 오메가 DK를 프리퀀시를 웨이브 넘버로 미분한 양을 뭐라고 했죠? Dispersion Relation이라고 했어요. 오메가가 K에 어떻게 의존하냐. 그래서 포톤인 경우에는 오메가가 CK이기 때문에 Linear Dispersion Relation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반면에 그냥 Non-Relativistic Particle은 2n분의 P제곱이잖아. 그럼 P의 제곱에 비례하는 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쿼드레틱 2차 Dispersion Relation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DPD는 입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값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매슬리스한 경우 파이널 스테이트 예를 들면 포톤인 경우죠. 그럼 2는 또 주어지면 P squared DPD는 이게 뭐야? DPD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왜 계산을 못하겠지? DPD가 DEDP가 C잖아. 그러니까 DPD는 C분의 1이네. C분의 P제곱. 아이씨, 이렇게 쉬운 걸. 이거 에너지로 쓰면 P가 C분의 2니까 C 3승분의 2제곱. 이걸 다음 거 쓸 수 있고. Non-relativistic particle인 경우에는 E가 얼마야? 2n분의 P제곱이죠. 그러니까 DEDP가 n분의 P야. 그러니까 DPD는 P분의 M이죠. 그러니까 P제곱 DPD는 P제곱 P분의 M이지. MP죠. M 스퀘어 이 에너지로 쓰면 왜냐하면 density of state는 에너지의 펑션으로 쓰니까 다음과 같이 요거를 실제로 계산할 때 density of states는 나오는 파티클이 포톤이 매슬리스 하냐 아니면 non-relativistic 파티클이냐 혹은 relativistic 파티클이면 또 달라지지. relativistic 파티클인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하지? 요걸 써서 dispersion relation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실제로 예제를 써서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별 희한한 걸 지금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나타나는 형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디스트리뷰션인 거를 density of states를 바꾸고 final state의 desire를 더해줘서 여기까지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지. 나오는 퀀텀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면 어떡하나? 나오는 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면. 다음 슬라이드가 더 없나? 아닌데, 있지. 퀀텀이 여러 개, 뭐 포톤일 수도 있고, 뭐 다음 같은 경우.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죠? 에너지 스테이트를, 디제너러시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파티클들의 디제너러시를 세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K에서 M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파이널 스테이트로 가는 거는 2파이 오버 H 바 인테그랄 모든 거야. 나오는 게 있다면 나오는 모든 파티클들의 페이스 스페이스를 전부 다 더해줘야지. 델타 펑션도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만족하면 되니까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좋은데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하죠? 나오는 파티클의 모멘텀은 인디펜던트 하지 않아요. 그죠? 모멘텀 컨서베이션 있잖아. 모멘텀 컨서베이션에서 한 개는 나머지 모멘텀으로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걸 쓸 때 중요한 건 인디펜던트 모멘텀을 더해야 돼. 만약에 n개가 있으면 n-1개를 더해야 되죠. 왜냐면 모멘텀 컨서베이션에서 하나는 나머지로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요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n-b에 그러면 n-1승이야. 나오는 거는 n개 있으니까 n개의 웨이브 펑션의 노멀리제이션에서 b분의 1이 n개 있어. 그러면 b가 안 맞네? b의 개수가 안 맞네? 뭔 말인지 알죠? 어이씨, 이거 어떡하지? 그럼 그러지 말고 그거를 확실하게 보려면 여기 있는 에너지 컨서베이션이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모멘텀 컨서베이션도 임플리멘트를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2파이 인디펜던트 모멘텀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으면 모든 모멘텀에 대해서 다 해. 그리고 모멘텀 컨서베이션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팩터 하나가 모자라지 않나요? 델타 펑션에 대한 노멀리제이션 이게 하나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 펜이 점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포뮬레이션 물론 페이스페이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습 숙제로 이제 요걸 할 텐데 물론 이게 너무 단순화된 거죠. 우리 또 뭐 하지? 나오는 파티클들 이미 방출되는 입자들이 전부 다 아이덴티컬 파티클이네. 원부터 n-개까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 그럼 앞에 1 over n 팩토리얼을 붙여야 되죠.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outgoing particle의 normalized wave function을 completely symmetric wave, 포톤인 경우에 complete symmetric wave function을 쓰면 거기에 그 n 팩토리얼 팩터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 그런 거는 나중에 더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트랜지션 레이스를 봤는데 그럼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중에서도 이니셜 스테이트에 남아있을 확률을 보는 거예요. 이니셜 스테이트에 남아있을 확률은 파이널 스테이트가 이니셜 스테이트로 아니는 모든 트랜지션 레이스를 전부 다 합하면 되죠. 그게 T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래서 이걸 빼는 거죠. 트랜지 프로바빌리티를. 물론 이거는 T가 너무 크지 않을 때예요. 우리가 퍼터베이션을 써서 그렇지 퍼터베이션의 first order를 써서 그렇지 우리가 뭐냐면 요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 second order, third order 이런 걸 쭉 더하면 쭉 더한 거에 first order까지 쓴 거죠. 이게 사실 그런 걸 다 염두에다 두면 사실 이거는 뭐에서 온 거냐면 다음과 같은 exponential decay 한 거를 본 거예요. 물론 여기서 감마는 모든 채널로 가는 다른 채널로 가는 트랜지션 레이트. 우리가 이런 걸 흔히 우리가 decay rate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합하면 사실은 이렇게 exponentially decay 하는 프로세스예요. 그거에 first order까지 전개하면 우리가 first order에서 구한 요 양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는 이거랑은 다르죠. 하이 오더 텀들을 모두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decay rate를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의 역수, 시간의 차원을 가지고 있죠. 요거를 우리가 lifetime이라고 불러요. exponentially 감소하는 거에 소위 말하는 time constant에 해당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드디어 굉장히 복잡한 일을 많이 했어. 이 복잡한 걸 많이 해서 우리가 얻은 거는 이거예요. 이제 계산을 해야지.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게 뭐죠? 요거는 그대로 남겨두고 우리 계산을 안 했잖아. 그 요 퍼터베이션이 뭔가를 봐야죠. 퍼터베이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임의의 퍼터베이션을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어토믹 트랜지션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자 핵 주위에 있는 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야. 전자기적인 인터랙션이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요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어리를 실제 우리 다음 같은 포뮬레이션만 하면 뭐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서
모르지만 그 뭐 있잖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학 참고서를 보면 개념 따로 뭐 원리 따로 그러잖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공식을 배우면 써봐야지. 칼을 뽑았으면 무를 썰어야지. 우리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자연계에 있는 시스템에서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 퍼터베이션,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을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을 집어넣어서 포톤을, 전자기파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트랜지션 레이트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전자기적인 인터랙션을 봐야지. 전자기적인 인터랙션을 퀀텀 미케닉스에서 보는 게 뭐냐? 우리의 관심사는 전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안에 차지 파티클이 있어요. 그때 고전적으로는 뭐 하죠? 고전적으로는 뭘 하죠? 전기장과 자기장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맥스웰 방정식으로 하지. 그 안에 차지 파티클이 있으면 그 안에 다이내믹스는 어떻게 보냐? 로렌츠 포스로 보지. 로렌츠 포스를 넣고 뉴턴의 모션을 풀어서 차지 파티클의 다이내믹스를 보죠. 양자역학에서는 차지 파티클이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안에 있을 때 그 시스템의 해밀토니언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다 해밀토니언 거 있잖아. 그죠? 해밀토니언을 구해야 돼. 해밀토니언 어떻게 구해? 복잡하네. 이거 해밀토니언을 어떻게 구하지? 큰일 나네. 그래서 우리 해밀토니언을 구하는 거는 처음부터 답만 달랑 쓰면 뭐 사기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그 해밀토니언을 끄집어내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우리 먼저 클래시컬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물론 클래시컬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은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작년에 나의 전자기학 코스를 들었기 때문에 나한테 다 배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이거를 다는 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해밀토니안을 끄집어내는 과정, 해밀토니안을 끄집어내는 과정에 필요한 몇 개의 요소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클래시컬하게 고전적으로 우리가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을 다루는 거는 첫 번째 전기장 사이의 관계, 맥스웰 방정식이죠. 맥스웰 방정식은 우리 4개가 있는데 우리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지. 순서를 어떻게 쓰느냐. 소스의 인디펜던트한 이퀘이션, 변하는 자기장이 이게 파라데이 법칙인가? 그렇지. 파라데이 법칙이죠. 사람이 이런. 그 다음에 소스에 의존하는 거. 물론 SI 유닛에서 가우스 법칙, 그 다음에 암페어 맥스웰의 법칙. 다음과 같이 있죠. 우리 이걸 적당히 결합한다는 게 뭐냐면 요거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요걸 다이버스를 취한 걸 더하고 이 맥스웰 이퀘이션을 적당히 쓰면 우리가 뭐가 나오죠?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이 나오죠. 그래서 맥스웰 이퀘이션을 만족하면
맥스웰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건 반드시 전하가 보존된다는 걸 얘기해요. 전하가 보존되는 시스템. 전하가 보존된다는 거는 시메트리가 있는 거죠. 전하가 보존된다는 건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니까. 그 시메트리가 이 전자계약에서는 아주 재밌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소위 게이지 인베리언스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어이씨, 처음부터 이제 복잡한데 그런 거 자꾸 하면 어떡하지? 이게 있고 이제 좀 이따가 볼 테고 뭐 처음부터 말로만 하면 복잡하지. 좀 이따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그거 어떻게 나오는지 얘기를 할 테니까 너무 처음부터 걱정하지는 말고. 이게 전기장과 자기장 사이에 매터가 있는 경우 전기장과 자기장 사이에 그 다음에 전하를 띤 입자가 이런 전기장과 자기장 안에 있을 때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우리 딴 거 다 해도 좋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게 전자니까 애텀의 원자핵 바깥에는 전자니까 전자의 질량이 E, 차지가 마이너스 E, E가 양수라서 우리 요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ME 로렌츠 포스죠.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양자역학으로 집어넣으려면 해밀토니안을 만들어야 되죠. 해밀토니안은 우리가 뭘 만들지? 포텐셜 에너지 뭐 이런 거 써야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뭘 하냐면 우리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텐셜을 도입하죠. 어떻게? 마그네틱 필드를 기술하는 벡터 포텐셜,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를 기술하는 다음과 같은 양을 집어넣으면 우리 이게 임의의 A와 임의의 파이에 대해서 이걸 집어넣으면 맥스웰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고 다음과 같이 요거 이렇게 쓰는 건 다이버스 B가 0이기 때문에 다이버스 B가 항상 0이고 임의의 A의 컬이면 되는 거고 우리 다음과 같은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다음과 같이 쓰면 이건 포텐셜이죠. 여러분들이 고전역학에서 혹은 일반 물리에서 포텐셜의 크기 아니면 포텐셜의 기준점, 포텐셜의 차이만이 중요하지 포텐셜의 기준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또 미분을 한 거기 때문에 포텐셜이 어느 점에서나 상수만큼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포텐셜을 주어줘도 포텐셜이 이렇게 되면은 A와 파이가 유일하게 결정이 되냐 B와 E를 주는 물리적인 마그네틱 필드와 일렉트릭 필드를 주는 A와 파이가 유일하게 결정이 되냐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A 프라임을 A에다가 적당한 임의의 스칼라 펑션 G가 상속됐어요.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B는 컬 A 프라임을 하면 컬 A에다가 임의의 그레디언트, 스칼라의 그레디언트의 컬을 취하면 G가 어떤 값이라도 항상 0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 어떤 G에 대해서도 항상 0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phi는 요렇게 정하면 요거는 처음 거, 그 다음에 어디셔널하게 더 들어온 거는 요거에다가 이거는 서로 순서에 상관이 없으니까 원래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A랑 phi를 결정하는 거는 A phi의 셋이나 A 프라임 phi 프라임의 셋이나 똑같은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줘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는 인베리언트하다고 해요. 다음과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전기장과 자기장은 다음과 같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게이지 인베리언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게이지 트랜스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갑자기 이상한 말. 게이지라는 것은 로컬이라는 뜻이야. 로컬 트랜스포메이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게 상수만큼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가 이게 시간과 공간의 함수, 일반적으로 R과 T의 함수인데 각 스페이스 타임의 포인트마다 다른 변환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이거를 다른 변환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로컬 트랜스포메이션, 각 점마다 각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각각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도 하는 걸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이거에 반대되는 말은 그럼 뭐겠어요? 글로벌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스페이스 타임 포인트에 상관없이 다 똑같은 양을 변화시키는 거. 그럼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는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시미트리를 게이지 인베리언스라고 불러요. 오늘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결과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결국 해밀토니안, 일렉트로마그네틱 시스템의 해밀토니안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아직 안 얘기했어. 자꾸 앞서 나가지 마. 자, 그러면 질문은 그렇고 내가 너무 질문을 무식하게 잘랐나? 그렇지만 우리 궁금하겠지. 생각해봐. 나중에 닥치면 또 설명해 줄 테니까. 기대가 되냐? 나도 그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미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뭘 하고 싶지? 자, 그럼 강의를 끝내도록 합시다. 녹화 중지.